네, 반갑습니다. 아빈입니다. 여러분들 해나 달이 빠르게 떠오른다든지 하늘의 색이 변화한다든지 아니면 자동차나 사람들이 빠르게 지나간다든지 이런 화려한 영상들 보신 적 있으시죠? 시간의 흐름을 담는 타임랩스라는 촬영 기법인데 오늘은 이 타임랩스에 대해서 촬영하는 방법이라든지 원리 그리고 어떻게 후편집을 하는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가보겠습니다. 말씀드리기에 앞서서 영상에 대한 간단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이 영상은 2023년도 경상남도 함안군에서 촬영한 함안 낙화놀이 영상입니다. 너무나도 당연한 말이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여기 있는 분들의 모습도 변화하고 불꽃도 변화하고 이미지의 모습이 바뀌고 있죠. 이제 타임랩스를 효과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 1초당 프레임 수라는 프레임 레이트에 대한 개념이 필요합니다. 앞선 함안 영상과 같이 여러분들이 보시는 대부분의 영상은 1초당 한 프레임 한 프레임 한 프레임 한 프레임씩 이런 프레임들이 합쳐서 총 24개의 프레임 혹은 30개의 프레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 여기 보이시는 24프레임 같은 경우에는 12개의 프레임이 합쳐져서 0.5초를 구성하고 30프레임 같은 경우에는 15개의 프레임이 합쳐져서 0.5초를 구성합니다. 다시 말해서 24프레임으로 출력된 이 영상의 경우 영상의 한 프레임, 한 프레임, 한 프레임을 통해서 전체 영상을 구성한다 이해하시면 좋습니다. 앞선 영상의 프레임이 1초 동안 어떻게 구성되는지에 대해 나타내고 있는 그림이고요. 그러면 타임랩스도 영상을 오랜 시간 동안 찍어서 빨리 감기 하면 되는 것 아니냐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겠지만 타임랩스는 카메라에서 영상을 촬영하는 것과는 다르게 각 프레임을 모두 사진으로 촬영한다고 이해하시면 좋습니다. 자, 왜 사진을 한 장씩 찍어서 타임랩스를 만드는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운데 이 회색 박스는 장축이 6000픽셀이고 단축이 4000픽셀인 2400만 화소짜리 카메라의 센서를 나타냅니다. 여기서 영상에서 많이 쓰이는 16:9 포맷으로 사진을 찍는다고 해도 짙은 회색으로 표시된 것처럼 2400만 화소에서 대략 2000만 화소로 화소가 그렇게 크게 감소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영상의 경우는 어떨까요? 화질이 좋다고 여겨지는 4K 해상도, 이 노란색 박스입니다. 이 4K 해상도는 장축이 3840 픽셀에 단축이 2160 픽셀입니다. 다시 말해서 전체 2400만 화소 카메라 센서의 약 4분의 1 정도밖에 사용하지 못합니다. 사진으로 생각하면 이런 화소 손실이 또 있을 수가 없죠. 따라서 사진을 찍어서 타임랩스 영상을 만들게 되면 센서 영역 대부분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더 높은 해상도로 영상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만약 4500만 화소짜리 카메라거나 제가 사용하는 6100만 화소짜리 소니 알파7, R5, 알파7 CR이라면 그 차이가 훨씬 크겠지요. 가운데 그림이 보여주는 것처럼요. 보시다시피 전체 센서 중 4K 해상도 노란색 박스의 해상도는 극히 일부의 픽셀만 사용하게 됩니다. 또한 화소적인 장점뿐만 아니라 로우 파일로 보정하기 때문에 보정 관용도에 있어서도 훨씬 유리합니다. 이처럼 타임랩스는 일정한 시간 간격으로 한 장씩 사진을 촬영하고 그 사진을 보정한 다음에 애프터 이펙트라든지 프리미어 프로, LR 타임랩스 같은 영상 프로그램으로 영상으로 만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우선 카메라를 어떻게 세팅하고 타임랩스를 어떻게 촬영하는지 촬영 현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는 제가 살고 있는 곳 베란다이고요. 오늘 밖에 구름이 이뻐서 타임랩스 기초편 말씀드리려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기초편 같은 경우에는 노출의 변화가 크지 않을 때 찍을 만한 주제에 대해서 말씀드릴 텐데 대표적으로는 흘러가는 구름이라든지 아니면 걸어다니는 사람들 아니면 지나가는 자동차들이 있겠습니다. 일출이나 일몰처럼 노출의 변화가 큰 주제에 대해서는 심화편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번 기초편에서는 노출의 변화가 크지 않기 때문에 M모드를 둬서 촬영해도 무방하다는 점 미리 말씀드립니다. 네, 타임랩스를 담기에 앞서서 장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보이시는 카메라는 소니 알파7 CR이고 렌즈는 소니 70-200 GM2입니다. 보레드 같은 경우에는 마킨스의 Q20i 물려뒀고 삼각대는 포토클램의 PTC3441PL입니다. 그리고 카메라와 보레드 간의 유격을 없애고 카메라가 최대한 흔들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여기 보이시는 포토클램의 장망원 렌즈 서포터도 같이 물려뒀습니다. 단순 사진만 찍겠다 하는 경우에는 이렇게 카메라와 렌즈만 있으면 충분하지만 타임랩스 같은 경우에는 오랜 시간 동안 카메라가 절대 흔들리면 안 되기 때문에 이런 튼튼한 보레드와 삼각대 정도는 한번 꼭 구비하시는 걸 추천드려 봅니다. 타임랩스는 오랜 시간 동안 촬영해야 되기 때문에 중간에 배터리가 꺼질 수가 있습니다. 해서 이런 선으로 보조 배터리와 연결을 해서
촬영 중간에도 카메라의 배터리가 방전되지 않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런 마스킹 테이프를 카메라 줌링과 초점링에 붙이시면 촬영하는 중간에 초점이 틀어지거나 아니면 구도가 틀어지는 것을 방지하실 수 있습니다. 네, 하나씩 촬영 시작해 보겠습니다. 먼저 촬영하고자 하는 구름을 대상으로 구도를 잡으신 후 보레드를 단단히 잠궈 주세요. 그리고 초점은 AF로 잡으시든 MF로 잡으시든 상관은 없는데 초점을 잡으신 후 MF로 변경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노출을 잡아줄 텐데요. 대낮이기 때문에 ISO는 최대한 낮게, 저 같은 경우에는 100으로 설정을 하고 조리개는 렌즈의 최대 화질을 이끌어낼 수 있는 조리개를 선택하겠습니다. 이후에 오른쪽 아래에 있는 히스토그램을 보면서 셔터 스피드로 노출을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소니, 캐논, 니콘 모두 인터벌 촬영 혹은 간격 촬영 기능이 있습니다. 들어가셔서 순서대로 설명드리면 촬영 시작 시간은 셔터를 누르고 몇 초 후에 촬영을 시작할지에 대한 항목입니다. 두 번째로 인터벌이라고도 하는데요. 구름은 시간에 따라서 금방 바뀌는 주제이기 때문에 인터벌을 1초로 설정을 하고 영상을 30프레임 레이트로 출력한다 라고 가정했을 때 300장을 찍어서 10초의 영상을 얻도록 하겠습니다. 이후에 메뉴를 빠져나와서 셔터를 눌러 촬영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한창 촬영이 진행 중이고요. 1초의 인터벌로 총 300장을 찍기 때문에 전체 촬영 시간은 300초, 다시 말해서 5분이 됩니다. 이 5분 동안은 절대 카메라를 조작하거나 삼각대를 건드는 행위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심지어는 이 삼각대 주변을 단순히 걸어다니기만 해도 발 진동이 삼각대를 통해서 카메라로 전달되기 때문에 사진이 흔들릴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타임랩스가 촬영되고 있는 중간에는 하늘의 색깔이 변하는 것이라든지 아니면 타임랩스에 있어서 굉장히 치명적인 새들이 언제 지나다녔는지 이런 부분 체크하시면서 기다려주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 타임랩스 마저 담고 들어가서 편집으로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편집하는 거 보시겠습니다. 모두 촬영한 사진들 여기 가지고 와서 백업했고요. 이런 구름 사진들 하나씩 보실 수가 있습니다. 전체 사진을 선택해서 라이트룸 클래식으로 먼저 가지고 가겠습니다. 일괄 보정하기 위해서입니다. 드래그해서 라이트룸 클래식 실행시켜 주고요. 가져오기 눌러서 모두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24프레임으로 영상을 출력할 것이기 때문에 딱 5초에 해당하는 120장만 가지고 와서 편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여기 보시는 것처럼 1번부터 120번까지만 고정해서 출력하면 되겠죠. 먼저 1번 사진 보겠습니다. 현상 누르고요. 포맷은 16:9 포맷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보정하는 것처럼 프로필 교정, 색수차 제거 다 선택해 주겠습니다. 이후에 노출을 잡아줄 텐데요. 구름 같은 경우에는 밝은 부분과 어두운 부분이 확실하게 보여서 이런 대비를 잘 살려주시는 것이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여기 말하는 대비나 아니면 DAG를 건드려라 이 말이 아닙니다. 타임랩스 같은 경우에는 보통 사진 보정과 다르게 여기는 대비와 DAG를 건들게 되면 굉장히 나중에 후편집에서 애를 먹기 때문에 건들지 않으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색온도를 한번 잡아볼까요? 약간 파란 쪽으로 해서 4900 정도로만 잡아줘 보겠습니다. 구름 같은 경우에는 애초에 원본이랑 크게 달라질 이유가 전혀 없기 때문에 노출 보정과 간단한 텍스처만 잡아주면 될 것 같은데 노출을 약간만 밝게 0.2 정도로만 밝게 해주겠습니다. 그리고 어두운 부분 살려서 입체감이 보이게 하기 위해서 어두운 영역 혹은 검정 계열을 건드려 줄 텐데 검정 계열만 마이너스 20 정도로 주겠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밝은 부분 명부를 살려주기 위해서 흰색 계열도 20만 주도록 하겠습니다. 텍스처 건들지 않고요. 부분 대비도 10만 주도록 하겠습니다. 생동감과 채도에서도 채도도 많이 주면 과해 보이죠 너무. 그래서 채도도 창백하지 않을 정도로만 5에서 한 10 정도만 주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이 조금 더 밝아도 괜찮겠네요. 노출에서 0.2에서 0.4로 좀만 높여주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도 색조, 채도, 광도 모두 있는데 일단은 파란색밖에 영향을 줄 것이 없기 때문에 색조에서만 파란색 조금만 파랗게 만들어 주겠습니다. 5 정도로만 파랗게 해주고요. 채도도 많이는 아니고 10 정도로만 주겠습니다. 광도는 어둡게 해주면 구름이 살려지게 되는데 너무 이질감이 들죠. 그래서 너무 밝으면 뽀샤시한 느낌이 들기 때문에 아예 안 건드는 것도 나아 보입니다. 넘어가고 첫 번째 사진에 대해서 보정이 끝났습니다. 그러면은 다시 격자 무늬로 돌아와서 우클릭한 다음에 현상 설정 복사해서 모두 선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사진부터 아까 말씀드린 120번 사진까지 모두 클릭을 한 다음 다시 현상에서 설정 붙여넣기를 눌러주시면 일괄적으로 보정이 된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타임랩스 작업에 있어서 가장 귀찮고 또 시간이 많이 들긴 하지만 꼭 필수적인 작업이 하나 남아 있습니다. 바로 이렇게 한 장 한 장씩 사진을 보면서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새가 지나가지 않았는지 체크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새가 보이면은 지우기 툴을 사용해서 한 번씩 클릭해서 새를 지워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새 한 마리 한 마리가 전체 타임랩스 영상을 엄청 정신사납게 하기 때문에 모두 지워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여기서도 이런 새들이 계속 보이죠. 그래서 촬영하는 당시에도 그냥 기다리는 게 아니라 이런 새가 언제 지나갔는지 체크해 주시면 좋습니다. 계속해서 넘기면서 체크해 보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런 새 한 마리 한 마리가 타임랩스에 있어서만은 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한 장씩 본다고 해도 가끔씩 영상으로 출력해보면 여기 새가 있었네 하면서 놓치는 경우가 많아요. 이런 단순한 구름 타임랩스 같은 경우에는 흰 배경에 새가 점처럼 있기 때문에 눈에 굉장히 잘 띄지만 아주 복잡한 도시 풍경을 담는 타임랩스 같은 경우에는 이런 새를 찾아내는 게 쉽지가 않고 난이도도 더 높아집니다. 거의 다 왔네요. 전체 120장 중에서 88, 89, 90 거의 이제 없어 보여요. 좋습니다. 100장도 넘었고요. 마지막으로 116, 117, 118, 119, 120장까지 네 좋습니다. 돌아가서 120번부터 다시 거꾸로 1번까지 클릭한 다음에 내보내기로 내보내기를 할 텐데 여기서 팁이 있습니다. 영상을 날짜, 파일 이름, 사용자 정의 이름, 사용자 정의 이름 시퀀스가 있는데 이 사용자 정의 이름 시퀀스를 선택을 하고 시작 번호를 1001번 내지는 2001번과 같이 마지막이 1로 시작하는 그런 시작 번호로 선택해 주시고 내보내기 누르시면 좋습니다. 여기 사진들이 모두 출력됐고요. 아까 사진 번호를 세팅한 게 왜 그런 거냐면 여기 1001번부터 마지막에 1120번까지 마지막 뒤에 세 자리만 보면 1번부터 120번까지 쉽게 정렬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다음으로 해야 될 거는 프리미어 프로나 애프터 이펙트 등 영상 편집 프로그램을 여는 것입니다.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프리미어 프로로 영상 작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새 프로젝트 하고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위치에다가 프로젝트 이름 같은 경우에는 클라우드라고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 아래 만들기 누르고 크게는 4가지 창이 있는데 가장 먼저 왼쪽 아래에 보시면은 우클릭을 해서 새 항목 시퀀스를 만들어 주겠습니다. 설정 보시면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어떤 해상도로 영상을 만들지 정하는 프레임 크기에서 4K에 해당되는 장축 3840, 단축 2160을 입력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4K가 아니라 FHD 해상도라면은 1920, 1080을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확인을 눌러서 시퀀스 배경을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후에 사진 파일을 가져올 텐데요. 우클릭을 눌러서 가져오기 누르겠습니다.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촬영하고 보정한 그 사진 파일이 있는데 가장 첫 번째 번호가 되는 1번 파일 선택을 한 후 옵션 보기에서 이미지 시퀀스가 체크되어 있는지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이것처럼 체크가 되어 있지 않다면 체크를 해주시면 됩니다. 이후 가져오기를 누른 다음 드래그해서 타임라인 위로 올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이 클립은 시퀀스 설정과 일치하지 않습니다 라고 나오는데 지금 가져온 사진 파일이 25 프레임 레이트로 설정되어 있고 저희는 24 프레임 레이트로 설정을 했기 때문에 맞지 않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냥 기존 설정 유지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굉장히 확대되어 보이는 것처럼 나오는 것은 지금 배경이 4K 해상도인데 그 4K보다 훨씬 높은 해상도의 사진 데이터를 넣었기 때문입니다. 축소를 해주시면 됩니다. 크기를 맞추셨으면 이후에 내보내기에 눌러서 하나씩 설정을 해서 내보내 줄 수도 있겠지만 이번에는 편하게 빠른 내보내기로 영상을 출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일 위치 정해 주시고요. 사용자 정의에서 고화질 2160 픽셀 4K 선택을 한 후 내보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이런 타임랩스 영상을 직접 촬영하고 만들 수가 있습니다. 타임랩스 기본편 같은 경우에는 촬영도 그렇고 편집도 그렇고 어려울 것이 전혀 없습니다. 그냥 따라 하시면 돼요. 하지만 일출이나 일몰처럼 수시간 동안 촬영을 해야 되는 그런 긴 촬영 같은 경우에는 하늘의 색도 계속 변화를 하고 하늘의 노출도 계속 변화를 합니다. 특히나 보정을 해서 영상을 출력을 해보면 그 영상이 깜빡깜빡거리는 그런 플리커 현상이 발생할 수가 있는 등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는 더 이상 기본편의 편집 방법과 촬영 방법을 적용할 수가 없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타임랩스 촬영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일출 상황에서는 세곤드 몇 켈빈, 일몰은 몇 켈빈, 다른 조건에서는 몇 켈빈을 두고 촬영을 하고 그 보정본을 통해서 영상을 만드세요 정도로만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더 상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 내용에 대해서는 다음 심화편에서 다룰 테니까 꼭 기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영상의 내용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댓글은 감사하고 좋아요와 구독은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아빈이었습니다.